저희 신우는 결혼을 했지만 심해부가 하던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서 친정에 얹혀 사는 처지였죠. 그러니까 시부모와 신우 가족이 한 집에 살고 있었어요. 신우에게는 아들이랑 딸까지 있어서 무려 6명이서 한 집에 살고 있는 거죠. 시부모님은 신우가 결혼을 할 때 1억을 주셨는데 심해부의 사업이 망해서 그 돈도 다 까먹고 살 집이 없어서 시댁에 얹혀 사는 거라 하더라고요. 엄마, 설거지는 내가 할게. 쉬고 있어. 아이, 엄마, 과일 내가 깎을 거니까 엄마는 TV 보고 있어. 신우는 부모님이 주신 돈까지 다 잃어 얹혀 사는 것이 눈치가 보였는지 항상 살림을 도맡아 했어요. 그게 딱히 나쁘게 보이지는 않았어요. 사람마다 자신의 상황이 있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신우의 가족이 언젠가는 스스로 일어서서 잘 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남편과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알아볼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새로 집 구하고 가전제품 사려면 돈도 많이 들 텐데 굳이 집을 구해야겠어? 네. 그래도 전세든 월세든 집은 구해야죠. 저는 돈은 많이 들어도 신혼집 꾸밀 생각하니까 신나기만 하는데요. 결혼을 앞두고 들떠있는 제가 신우는 못마땅했던 모양이에요. 그냥 우리 집에서 3년 정도 같이 살면서 돈 더 모아서 좋은 집 구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저희는 그럴 생각은 딱히 없는데요. 저희는 작은 집이나 회사에서 조금 멀어도 상관없어요. 신우는 시댁에서 신우의 가족들까지 함께 있는 공간에서 보낼 수 없었어요. 게다가 저는 매일 직장도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기에 특별한 이유도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지내고 싶지 않았죠. 너희 누나가 결혼했을 때 줬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똑같이 해주는 거다. 아들이라고 더 받고 싶다고 욕심 부리지 말어. 에이, 아버지, 그런 욕심 없어요. 도와주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잘 쓰겠습니다. 좋겠다. 우리한테 그 돈이면 네 매형 다시 사업 일으킬 수 있을 텐데. 남편과 제가 신혼집을 정했을 때 시부모님이 1억을 주셨어요. 감사한 일이었죠. 다만 형님이 우리가 시부모님께 돈을 받는 걸 아까워하는 것처럼 보이긴 했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누나가 마음에 걸려. 뭐? 누나네가 왜 마음에 걸려? 결혼 자금으로 똑같이 주신 거라며. 우리만 더 받은 것도 아닌데 그게 왜? 우리가 이 돈 안 받으면 부모님이 누나네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 당신이 받기 불편하면 억지로 받지 마. 당신한테 불편한데 나도 억지로 받고 싶진 않아. 우리 집 구하는 건 3년만 미루고 부모님 집에서 지내는 건 어떨까?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돈이 안 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야지. 굳이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갈 이유는 없잖아. 아니, 누나가 부모님 집에서 지내는 거 엄청 힘들어해. 눈치도 많이 보이고 여러모로 불편한가 봐. 우리가 들어가서 집안일도 나눠서 하고 그러면 누나도 덜 힘들지 않을까? 누나 입장에서는 시댁살이 하는 것도 아니고 친정에서 사는 거잖아. 친정에서 사는 게 뭐가 그렇게 걱정이야. 그리고 그게 걱정된다고 우리가 시댁에 들어가는 건 말이 안 되지. 누나가 집안일에 애들까지 보면서 부모님 눈치도 보니까 안 돼서 그렇지. 그렇다고 우리가 시댁에 들어가야 되면 나 진짜 결혼 못해. 그런 줄만 알아. 아니, 그냥 해본 소리야. 신경 쓰지 마. 다행히 그렇게 넘어갔죠.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고 둘만의 신혼집까지 갖게 됐어요. 작지만 단둘이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결혼 생활 4년차가 됐을 때 아이가 계속 생기지 않아 고민이었어요. 시댁에서도 손주를 보고 싶어 하셨고 저와 남편도 아이가 갖고 싶었죠. 저는 병원을 찾아갔고 거기서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됐죠. 위암 3기입니다. 수술 날짜도 잡으셔야 되고 항암 치료도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암이라고요? 그것도 3기요? 저 아직 나이도 많지 않고
전과 별 차이도 못 느끼는데 제가 어떻게 암이에요? 위암 3기는 다른 암에 비해 생존율은 높은 편입니다. 치료만 잘 받으시면 완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료를 얼마나 받으면 되는데요? 아니, 생존율이 어떻게 돼요? 보통 75%라고 합니다. 치료기간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딱히 짚어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리고 환자분은 젊기 때문에 전이가 빠르게 될 수 있으니 치료를 빨리 시작하셔야 돼요. 사기가 넘어가지 않도록. 그땐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믿기지가 않았죠.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찾은 병원에서 암에 걸렸다는 말을 들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 뒤로 저는 바로 직장을 그만두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고도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 입퇴원을 반복했어요. 수술비나 치료비는 제가 그동안 모아둔 돈과 들어놓은 보험이 있어서 부담이 없었어요. 하지만 직장은 그만뒀지만 집안일을 한 번도 소홀하지 않았어요. 몸도 안 좋은데 무슨 집안일까지 하려고 해. 당신한테 흐트러지는 모습 보이기 싫어. 그리고 나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당신 혼자 일하는데 내가 이 정도는 해주고 싶어. 그리고 또다시 항암 치료로 입원을 한 어느 날이었어요. 시어머니에게 어디에 입원했냐는 전화를 받았죠. 오시지 않아도 된다는데 그래도 찾아가야겠다고 하시길래 제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 줄 알았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라니. 얼굴은 또 왜 그렇게 상했어? 됐다. 침대에 그냥 누워있어. 일어나지 말고. 항암 치료 받느라 얼굴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형님도 같이 오셨네요? 그래, 나도 왔어. 옳게. 근데 몸이 이래가지고 형식이 결혼식은 올 수 있겠어? 이틀 뒤가 남편의 사촌동생 결혼식이었고 몸을 일으키기도 힘든 상황에서 결혼식은 생각도 못할 일이었죠.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아요. 조금 회복되는 대로 연락드리려고요. 이게 갑자기 무슨 날벼락이라니. 어떻게 젊은 애가 암이 3기야. 치료 잘 받고 있고 저도 항상 몸 조심하고 있어요. 그럼 너 다음 주에 네 시할아버지 제사에는 올 수 있겠어? 되도록이면 가도록 할게요. 지금으로서는 확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은 정말로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죄송해요. 괜찮냐, 많이 걱정했다는 말은 없고 시댁 경조사에 올 수 있겠냐는 질문만 늘어놓는 신우와 시어머니 때문에 갑자기 명치 쪽이 딱딱하게 굳는 기분이었어요. 물건이면 반품이라도 하는 건데 며느리라서 그러지도 못하고. 네? 어머님, 어떻게 항암 치료받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시모의 혼잣말을 듣는 순간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버렸죠. 항암 치료보다 그 말이 저에겐 더 잔인하게 느껴졌죠. 그럼 돈도 못 벌고 애도 못 낳고 아프면서 시댁 경조사에 참여도 못하는데 네가 하는 일이 뭐가 있어? 내가 뭐 못할 말 했어? 제가 치료한다고 시댁에 돈 빌린 적 있어요? 저 집안일 한 번도 안 밀리고 열심히 치료받고 버티고 있어요. 아픈 게 제 잘못이에요? 어머님은 살면서 아플 일 없을 것 같으세요? 지금 건강하니까 계속 건강할 것 같으시죠? 나중에 어머님 아프실 때 제가 어머님 보고 하는 일도 없으면서 아프다고 말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서러움이 터져서 말이 쉬지 않고 나왔어요. 눈물도 나오지 않았죠. 치료를 받느라 생기를 잃은 외모로 시댁 식구들 앞에 있는 것도 창피하기만 한데 반품도 안 되는 며느리라는 말을 들으니 비참한 기분이었어요. 너 정말 말 한 번 무섭게 한다. 내가 어디 틀린 말 했어? 넌 젊은 애가 몸가짐을 어떻게 했길래 그런 병에 걸리니? 어머니, 제발 나중에 후회할 말씀 하지 마세요. 듣는 저도 너무 무서워요. 됐어, 엄마. 그만해요. 옳게 미안해. 엄마가 속상해서 그러는 거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말리는 신우이가 더 밉다고 그런 막말을 들으면서 가만히 있다가 그제서야 끼어들며 말리는 신우도 밉더라고요. 제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저한테 뭘 원하셔서 여기 오신 거예요? 옳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50만 원씩 내. 결혼식 때랑 제사 때 50만 원씩 내면 옳게는 신경 안 쓰고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잖아. 아, 그 얘기하러 오신 거였어요? 저한테 돈 받으려고 오신 거였어요? 시모와 제 사이를 중재하는 척 하더니 신우가 그제서야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저기 사부인,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딸 가진 게 죄라고 험한 말 듣고 있어도 꼭 참고 있었는데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사부인도 딸 키우시면서 아픈 애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병실 밖에서 모든 상황을 듣고 있던 엄마가 갑자기 병실로 들어오셨어요. 저도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죠. 울 것 같은 엄마의 얼굴을 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아니 사부인 거기 계셨어요? 왜 기척도 안 하고 갑자기 거기서 나타나세요? 50만 원 낼 생각 없으니까 다 나가세요. 당신들한테 며느리 역할 할 생각 없으니까 다시는 나랑 엮이지 않게 거리 두고 살아요. 아니 옳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50만 원만 내면 다 해결되는 일인데 그 돈이 그렇게 아까워? 저는 있는 대로 악을 썼고 그 소리를 들은 의료진이 병실로 뛰어들어왔어요. 간호사분께서 제 옆으로 다가오시더니 저보고 진정하라며 시모와 신우이를 내쫓았어요. 그제서야 쫓겨나듯이 시모와 신우가 병실에서 나가는데 두 사람이 뱉은 말들은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있겠어요. 암치료를 받는 상황에서 그것도 친정 앞에서 그런 수모를 겪었는데요. 전 그대로 시댁 식구들의 연락처를 제 휴대폰에서 지웠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않고 이번을 마지막으로 연을 끊을 생각이었죠. 전화로 얘기 들었어. 오늘 누나랑 엄마랑 왔었다며? 병문안 오면서 음료수 한 병 안 들고 오셨더라. 차라리 안 오시는 게 낫지. 가족끼리 그런 게 뭐가 필요해. 그냥 올 수도 있는 거지. 가족? 당신 엄마랑 누나가 날 가족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전혀 아니더라. 당신 치료받느라 너무 예민한가 보다. 이번에 되도록이면 입원 좀 오래 하면서 몸 관리 좀 더 해. 입원 더 길어지면 집안일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말인데 누나네가 우리 집에 와 있으면 어떨까? 그럼 누나가 집안일도 해줄 거야. 뭐? 절대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오늘 그 난리를 치고 우리 집에 들어가겠다고 했어? 당신 누나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그냥 병문안 다녀온 누나한테 왜 그렇게까지 말해? 당신 치료받느라 예민한 건 아는데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야? 말이 심해? 오늘 당신 어머니는 나보고 반품도 안 되는 며느리라고 했고 당신 누나는 나보고 시댁 경조사 있을 때마다 50만 원씩 내놓으래. 내가 예민해? 그 얘기를 우리 엄마가 다 들었어. 이게 내가 예민한 거야? 아니, 난 그런 얘긴 못 들었지. 됐어. 없던 일로 할게. 당신이 싫다면 나도 싫어. 이 일을 계기로 시댁과 저는 완전히 연을 끊었어요. 시모와 신우와 한 막말을 알게 된 남편은 더는 저에게 시모나 누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가끔 시댁과 연락하는 것 같았지만 그것까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1년이 지났고요. 선생님, 오늘 진료실에서 보자고 하셨다고요? 더 안 좋은 게 있나요? 암세포가 사라진 게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5년간은 추적 검사를 해야 되니까 병원 잘 방문하시고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치료 잘 받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암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새로 태어난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억지로 참고 살았던 거, 하기 싫은 일들을 억지로 했던 것들에 대한 후회가 들면서
이제는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보, 나 오늘 완치 판정 받았어. 앞으로 5년간은 조심해야 된다지만 그래도 제일 먼저 당신한테 알려주고 싶었어. 그동안 걱정 많이 했지? 항상 응원해준 거 고마워. 정말이야? 정말 완치 판정 받은 거야? 그렇다니까. 당신도 너무 고생 많았어. 당신한테 정말로 고마워. 고생은 무슨. 사실 고생은 나보다 우리 누나가 더 많이 했어. 당신의 누나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는데 사실은 사실이야. 내가 항암 치료 받는 동안 무슨 고생을 했는데? 저는 기가 막혀서 물었죠. 이 상황에서 누나 얘기를 꺼내는 남편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당신이 입원해 있는 동안 누나가 집에 가끔씩 와서 집안일도 도와주기도 했고 우리 집 경조사 있을 때마다 누나가 며느리 역할까지 다 해가면서 지냈어. 그러니까 당신도 우리 누나한테 악감정 있는 거 풀고 완치도 됐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누나 좀 도와주자. 뭐? 아파서 며느리 역할도 못했으니까 밀린 거 이제 다 하라는 거야? 나 다시는 당신 어머니랑 누나 안 본다고 했던 말 잊었어? 어떻게 평생을 그러고 살아. 대단한 거 해달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누나네 애들, 그니까 우리 조카들 등하교하는 것만 해주면 되는 거야. 애들을 계속 봐달라는 것도 아니고 등하교만 한 3년 해주면 되는데 별것도 아니잖아. 잔머리 잘 굴리는 당신 누나 아이디어지? 당신 누나는 애들 등하교 시키려고 나 완치되길 기다렸겠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좋게 좋게 생각해. 누나가 희생한 건 사실이잖아. 희생? 자기 친정집 일을 한 건데 그게 희생이야? 그리고 얹혀 사는 처지에 이런 일 저런 일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틀려? 우리가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고 싶으면 당신이 해. 왜 나한테까지 하라고 해? 아까 내가 한 말 기억 안 나? 나 5년간은 암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나한테 시조카들 등하교를 시키라고 해. 그리고 그 누나가 나 아플 때 찾아와서 한 소리 생각하면 더더욱 하기 싫어. 야, 내가 어떻게 애들 등하교를 시키냐? 나 회사 가느라 바쁜데. 나도 복직 준비해야 돼. 나는 뭐 놀고만 있는 줄 알아? 어떻게 항암 치료 막 끝낸 사람한테 그런 거 요구해. 당신 누나도 진짜 너무하지만 당신도 정말 너무한다. 넌 항암 치료 받은 게 무슨 벼슬이라도 돼? 말끝마다 항암 치료가 어쩌고 그냥 하기 귀찮은 거잖아. 왜 핑계를 대? 너 말 다 했어? 그래, 하기 싫어. 절대로 하기 싫어. 나는 절대로 그 집 애들 등하교 시켜줄 일 없으니까 나한테 더 이상 그 얘기 꺼내지 마. 너 진짜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이기적이다. 어떻게 네 감정만 생각해? 당신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난 내가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 이번에 아프면서 배운 게 그거야. 난 요구할 만 하니까 말한 거야. 다시 생각해보고 얘기해. 남편과의 대화 같지도 않은 대화는 생각할수록 화가 났어요. 그리고 아무리 남편이 애원한다 해도 그것만은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았죠. 새로운 삶을 얻게 된 마당에 저에게 수모를 준 신우이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암에서 완치되길 기다렸다가 잔머리를 굴린 영악한 신우이가 믿기만 했죠. 옳게 동생한테 완쾌됐다는 얘기 들었어. 이제 몸도 좋아졌는데 애들 등하교 시켜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조금 귀찮은 일인 건 알지만 좀 도와줄 수도 있잖아. 그게 그렇게 못할 일이야? 형님이 저한테 연락하실 거라곤 생각도 못했네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가 어땠는지 기억 안 나세요? 기억해. 그치만 평생 그 생각만 하면서 살 거야? 잊을 건 있고 화해도 하면서 살아야지. 올케가 나 좀 도와주면 나도 올케 용서하고 다시 잘 지내고 싶은데. 용서라뇨. 저를 용서한다고요? 제가 용서하는 게 아니고.
올케도 그때 말이 좀 심했잖아. 솔직히 요즘 세상이니까 그런 거 넘어가 주지. 누가 시어머니랑 신우한테 그렇게 말해. 난 그래도 올케가 몸도 안 좋았으니까 좀 예민했던 거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엄마는 아직도 화가 안 풀렸을 거야. 이번 기회에 올케가 내일 좀 도와주고 하면 우리 엄마도 기분 풀리고 올케 용서해주지 않겠어? 저는 용서받고 싶은 마음 조금도 없는데요. 그리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지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올케 말이 좀 심하다. 가족끼리 용서 운운하는 것도 웃기지 않아? 용서라는 말은 형님이 먼저 꺼내셨어요. 전 솔직히 이렇게 연락하는 것도 내키지 않아요. 아니 올케 아플 때 내가 집안일도 도와주고 이제 좀 도와주라는데 그게 뭐 그렇게 자존심 세울 일이야. 난 정말 올케가 이해가 안 돼. 저는 앞으로 복직 준비도 해야 되고 혼자서 집안일도 맡아서 해야 되니까 애들 등한교 시킬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체력도 아직 더 키워야 되는 중이라 못 도와드리겠네요.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은혜도 모르는구나. 우리 집 도와주는 게 그렇게 못할 일이야? 정말 평생 이렇게 척지고 살고 싶어? 네, 이왕이면 평생 척지고 살고 싶어요. 그게 제 진심이에요. 항암 치료받더니 머리가 어떻게 된 거야? 사람이 왜 이렇게 꽉 막혔어? 진짜 마음에 안 든다. 오늘 일 엄마한테도 말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아무리 시댁이 무서운지 몰라도 그렇지. 정말 아나무인이구나. 그렇게 도움이 필요하시면 형님 시댁에 도와달라고 해보세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나 진짜 올케랑은 더 얘기하기 싫어. 끊어. 신우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저를 잃은 남편이나 병실에서 그 난리를 치고도 가족끼리 도와야 되지 않겠냐는 신우이나 둘 다 너무너무 얄밉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신우에게 제가 한 말들을 일러 바치겠다는 신우이는 정말이지 너무나 밉더라고요. 그런다고 눈 하나 깜빡할 제가 아니었어요. 시댁 식구들과 잘 지낼 마음은 전혀 없었기에 두려울 게 없었죠. 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면 모를까 얼렁뚱땅 넘어가며 이참에 저에게 자기 일을 맡기려는 신우를 돕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너 얘기 들었다? 너는 어떻게 네 신우한테 말을 그렇게 하니? 갑자기 전화하셔서 당황스럽네요. 제가 뭐 틀린 말이라도 했나요? 어머님은 갑자기 저한테 왜 연락하신 거예요? 어머니도 저보고 시조카드 등하교 시키라고 얘기하시려고 전화하신 거면 저 이만 전화 끊을게요. 어디서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전화를 끊는다고 해. 시무는 대화 시작부터 제게 언성을 높였어요. 어머니, 저 사과 받아야겠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반품도 안 되는 며느리라고 하신 거, 그런 얘기, 저희 친정엄마가 다 듣게 한 거, 그것도 모자라서 형님이 저한테 경조사 때마다 50만 원씩 내놓으라고 한 거, 전부 다 진심 어린 사과받고 싶어요. 그러기 전에는 이렇게 연락하는 것도 하지 않을 거고요. 다시는 어머님이랑 형님도 보지 않을 거예요. 사과는 무슨,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병치료 한다면서 있는 돈 다 까먹고 결혼한 지 5년이나 됐는데 애도 없고 그리고 더 아프다는 핑계로 시댁 경조사에 참여도 하지 않았는데 네가 며느리라고 한 역할이 뭐가 있어? 저 남편이랑 잘 살라고 결혼한 거지 시댁 경조사 때마다 일하려고 결혼한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병치료 한다고 쓴 돈은 제가 모은 제 돈이었고요. 제가 언제 시댁에 돈 벌린 적 있어요? 손 벌린 건 형님이죠. 너 지금 네 신우가 우리 집에 얹혀 산다고 신우이 무시하는 거야? 그래, 그래도 걔가 너 없을 때 일 다 해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아? 저는요, 친정일하면서 고생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애들 등하교 해줄 사람이 필요하시면 남편한테 해달라고 하시거나 사람을 쓰세요. 제발 저 좀 괴롭히지 마시고요.
네가 우리 집 들어와서 한 게 뭐가 있어? 아프다고 생색이나 냈지? 어떻게 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남편이 아팠어도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내 아들이 왜 아파?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어. 그 재수없는 일을 제가 당할 때 제 기분이 어땠을지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조선시대 때는 며느리가 아프면 내쫓을 수도 있었어. 넌 그런 꼴 안 당한 게 감사하지도 않니? 숨죽이고 살아도 모자른데 쫓아내지도 않겠다는데 네가 우리 집 일 좀 도와주라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그게 어떻게 시댁 일이에요? 형님 일이죠. 그리고 조선시대 얘기를 지금 시대에 하시면 그게 맞기나 해요? 저 내쫓고 싶은 거 그동안 어떻게 참으셨어요? 어머님은 정말 안 해도 될 얘기, 해서는 안 될 얘기가 뭔지 모르세요? 제가 그랬죠? 어머님은 아플 일 없을 것 같냐고. 내가 너만 생각하면 복장이 터져. 너 때문에 내 아들 고생하고 내 딸까지 고생한 거 생각하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알아? 두 사람이 저보다 고생했겠어요? 저는 죽다 살아났어요. 너 정말 한마디도 안 지르고 아주 용을 쓰는구나. 제가 지금까지 틀릴 만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어머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도 딸이 있으시잖아요. 형님이 위암상기 진단받았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제 막 항암 치료 끝나고 나온 딸한테 시댁에서 시조카 등한교 시키라고 하면 하시겠어요? 그리고 아픈 딸한테 넌 아팠으니까 숨죽이고 살라는 말을 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 딸이 너 같은 줄 알아? 어디 할 말이 없어서 그런 재수없는 소리를 해. 한 번만 더 그 말 입에 올려봐. 어머님 진짜 이기적이시네요. 형님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두 분이 하신 말씀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예, 나도 다시는 너 같은 애 볼 생각 없으니까 그만해라. 너랑 말을 섞은 내가 미쳤지. 다시는 내가 너랑 얘기하나 봐라. 시어머니는 자기 입장밖에 모르는 어린애 같았어요. 저한테 막말을 쏟아내면서 자기 딸이나 아들 얘기에는 눈이 뒤집어지더라고요. 저한테는 함부로 해도 되고 당신 자식들은 귀하기만 했죠. 저도 저희 엄마에게는 귀한 딸이라는 걸 어머니는 왜 모르시는 걸까요? 당신도 딸이 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일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엄마한테 다 들었어. 너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 어떻게 엄마한테 당신 아들, 딸도 암 걸려보라고 그런 말 할 수 있냐고? 네가 아파서 고생한 건 사실이지만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 황당하다.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그렇게 말했대? 어머님이 이젠 말도 지어내시는구나. 당신 어머님 진짜 왜 그러셔? 우리 엄마가 왜 그러냐가 아니라 난 네가 대체 왜 그러는지 묻고 싶다. 등하교 좀 시키라고 했다고 그 난리를 쳐서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야겠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 나보고 조선시대였으면 병 걸린 며느리는 내쫓았대. 나보고 숨지게 살라고 하시는데 내가 그런 것까지 참아내야 된다는 거야? 네가 엄마를 자꾸 자극하니까 엄마가 그런 말까지 했겠지. 너 진짜 와이프 자격은 있는 건지 이젠 나도 의심스러워. 뭐? 와이프 자격이라고 했어 지금? 내가 무슨 자격이 그렇게 부족해서 당신한테까지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건데. 그때 저는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또 명치가 딱딱하게 굳어오는 게 느껴졌죠. 욕지기가 나올 것 같고 정말 이렇게 더 듣다간 몸이 더 망가져버릴 것만 같았어요. 남편은 다 잊은 걸까요? 제가 암에 걸렸었고 이제 겨우 치료를 마친 사람이라는 것도 다 잊고 자기 엄마와 누나를 위해서 저한테 이렇게 상처를 주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가족이랑 사이 멀어지게 하는 네가 정말 와이프 자격이 있는 건지 의심스러워. 내가 멀어지게 했다고? 어머님이랑 형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다 듣고도 그렇게 생각해?
당신은 정말로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 네가 문제야. 너만 가만히 있으면 다 해결되는데 일 크게 만드는 네가 문제지. 엄마랑 누나 탓할 생각하지 마.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난 더 고민할 것도 없네. 뭐? 뭘 고민해? 네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할 말이 있긴 해. 그래, 할 말 있어. 홧김에 하는 말도 아니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말하는 거야. 우리 이혼해. 내가 당신한테 원하는 건 그것밖에 없어. 이혼? 넌 이혼이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와? 그것도 지금 상황에서 이혼하자는 말을 해? 네가 뭐 잘한 게 있다고 이혼을 하자는 말을 해? 당신 어머니는 내가 며느리 역할도 못한다고 하고 당신은 나보고 와이프 자격이 없다고 하는데 이혼해야지 방법이 있어. 저는 당당했어요. 시댁은 물론 남편까지도 저를 원하지 않는데 제가 이혼 말고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혼은 아니지. 잘하겠다고 생각 바꿔보겠다고 말하지는 못할 망정 이혼이라니. 말이면 다인 줄 알아?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싫어도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건 알지만 안 해야 맞는 일도 있는 거야. 내가 노력한다고 한들 시댁에서 이제 나를 어떻게 하겠어? 가족 일이라면서 이 일 저 일 더 시키겠지. 안 봐도 뻔해. 내가 왜 그러면서까지 당신이랑 살아야 되는데? 이혼해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내가 이혼을 할 것 같아? 남편의 목소리가 조금은 누그러지더라고요. 화내고 소리치면 제가 말을 들을 줄 알았나 봐요. 근데 갑자기 이혼 얘기가 나오니 당황한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해도 제 생각이 바뀌진 않았죠. 말을 뱉고 나니 확실해지더라고요.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이혼만이 답이라는 걸 알았죠. 나는 확실히 알겠어. 우리 이혼하는 게 맞아. 당신한테도 실망했고 이런 대화 오고 간 거 난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 평생 당신 미워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 이혼하고 그냥 잊을래. 이혼은 절대 안 돼. 내가 미쳤다고 이혼해? 당신도 내가 와이프 자격이 없다면서 이렇게까지 우겨서 결혼 생활을 이어가려는 이유가 뭐야? 나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거 싫어. 작년에 이 과장 이혼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말이 많았는지 알아? 난 너 아픈 것도 회사에 창피해서 말 안 한 사람이야. 뭐? 내가 아픈 게 창피해? 어떻게 된 머리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됐어. 그 얘기 그만해. 이혼 얘기는 없던 걸로 해. 나도 들은 적 없는 거고 너도 이혼 얘기 꺼낸 적 없는 거야. 당신 예민하니까 좀 진정하고 쉬어. 난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이성적이야. 계속 내가 예민하다고 하는데 나는 예민한 게 아니고 정상적인 반응으로 하는 말이야. 내가 지금까지 언성 한번 높인 적 있어? 화나서 하는 말 아니라고. 당신이야말로 상황을 제대로 못 보고 있어. 정신 차리고 상황을 좀 봐. 그리고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드는데 당신도 큰 역할을 했다는 거 잘 기억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상황 파악을 했기 때문은 아닌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저를 자극하고 싶지 않아서 입을 다물었을 뿐이었죠. 그의 표정을 보고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요. 뭐? 네가 어디 감히 이혼에 입에 올려? 다음날 시어머니가 집까지 찾아와 소리치더라고요. 인사는커녕 소리부터 지르셨죠. 어머님이 원하시던 거 아니에요? 반품하고 싶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라져 드린다고요. 너 진심이냐? 너 이혼하겠다는 말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너 아프다는 거 네 남편이랑 병수발 다 들어줬는데 그런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해? 저랑 나눈 얘기를 어머니께 시시콜콜 다 하던가요? 어떻게 부부의 일을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어머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됐고 내가 다시 물으마.
너 진짜 이혼하려고 마음먹은 거야? 그래서 그런 말을 했어? 빈말로 이혼 얘기 꺼내진 않아요. 그 사람과 얘기하면서 분명히 알았어요. 저 계속 이대로 살면 시댁에 질질 끌려가면서 살게 될 거예요. 전 그렇게 살기 싫어요. 말 같지도 않은 말 하지 마라.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가까운 친척 중에 이혼한 사람 아무도 없어. 요즘 사람들이 아무리 이혼을 쉽게 한다 해도 우리 집안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네 신우도 남편 사업 망했을 때 이혼한다는 건 내가 뜯어 말렸어. 근데 너희는 별것도 아닌 일로 이혼한다고 하니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별것도 아니라고요? 어머님, 정말로 별것도 아니라고 하셨어요? 하긴 이제 어머님 생각이 어떤 건진 중요하지 않아요. 전 결정했고 그대로 이혼 진행하겠습니다. 너 아주 막 나가는 애구나. 이 정도로 지밖에 모르는 애인 줄 몰랐다. 네, 이 정도로밖에 안 된 며느리라 정말이지 죄송하네요. 사돈 보면 맨날 기죽어 보여 결혼 허락했더니 말하는 꼬락서니 보니까 딸을 아주 이상하게 키우셨네. 지금 저희 엄마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기죽어 보인다뇨?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친정엄마를 들먹이는 시모의 말에 순간 이성을 잃을 뻔했습니다. 이혼한다고 하니까 말씀도 하나 가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시더라고요. 이게 어른인가요? 아랫사람 앞에서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충격적이었어요. 그래, 사돈 보면 맨날 죄 지은 사람처럼 빌빌대는 모습이 너도 딱 그 모양일 줄 알고 내가 결혼 허락했다. 근데 딸은 아주 대바라지게 키웠으니 네 엄마도 잘한 거 없다. 저기요 아주머니, 막말은 그만하시고 이제 나가주시겠어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아주머니? 머리끄덩이라도 뜯어놔야 정신 차릴래? 더 할 말 없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저의 단호한 대답에 시몬은 한참 동안 저를 노려보더군요.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저도 함께 노려봤어요. 오늘 중으로 이혼 도장 찍어. 그리고 당신도 나도 새 인생 살자. 그 얘기 끝났잖아. 왜 또 그 얘기를 꺼내? 나는 그 얘기 끝낸 적 없어. 내 결심은 절대로 안 변하니까 더 목소리 높이지 말고 지금 조용히 이혼 도장 찍어줘. 싫어. 절대 안 돼. 말했잖아. 이혼 같은 거 절대 안 돼. 당신이 이혼 안 해주면 난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나도 다 생각이 있어. 뭐? 너 진짜 왜 이렇게 꼬였어? 너 암만 걸린 게 아니라 정신병도 걸렸어? 정신병 걸렸다는 말까지 할 거면서 대체 저랑 왜 이혼을 안 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나 그냥 하는 소리 아니야. 지금까진 내 말 무시하면서 지냈겠지만 이번엔 무시 못할 거야. 나 진짜 할 거거든. 너 진짜 소름 끼치는 여자야. 알아? 뭐라고 생각하든 이제 관심 없어. 그냥 이혼 도장이나 찍어. 그리고 한 가지 충고하고 싶은데 다른 여자 만나면 그때는 네 엄마랑 누나한테 시시콜콜 다 얘기하지 마. 진짜 없어 보여.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아무리 혈육이 좋아도 네 누나랑 네 엄마가 정말로 미친 짓 하고 다니면 그건 감쌀 일이 아니라 바로 잡아야 되는 거야. 그걸 못하면 넌 누굴 만나도 똑같을 거야. 제발 다음에 만날 여자를 위해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그래, 이혼해. 이혼해. 그리고 너나 똑바로 살아. 저는 그렇게 이혼 도장을 받아냈죠. 다음날 곧장 동사무소에 가서 이혼서를 제출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전화가 한 통 오더라고요. 옳게, 설마 나 때문에 이혼하는 건 아니지? 다짜고짜 묻는 신우의 말에 어이가 없었어요. 왜 아니겠어요. 형님이 하신 행동들도 충분히 이유가 되죠. 어머, 지들이 이혼하는데 누구한테 덮어씌워. 그래,
이혼한다는데 나도 툭 터놓고 좀 물어보자. 말씀하세요. 또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대가 되네요. 결혼할 때 우리 부모님한테 받은 돈, 그 돈은 내놓을 거지? 솔직히 이혼하는 마당에 그것까지 올게가 챙기는 건 웃기잖아. 그건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돈돈돈 하시니 형님은 정말 부자 되시겠어요. 그리고 곧바로 전화를 끊었죠. 그러면 그렇지 또 돈이었어요. 그런 여자가 이제는 저와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는 게 그저 다행일 뿐이었죠. 그렇게 집 앞까지 다다랐는데 이번엔 현관문 앞에 시무가 서 있더라고요. 정말로 반갑지 않았어요. 이제는 싸우기도 지치고 그냥 각자의 인생을 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대체 왜 여기까지 찾아오신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내가 미안하다. 너희 이혼하는 거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되겠어? 어머님은 아들 이혼하는 게 그렇게 창피하세요? 마음에도 없는 사과하시는 거 알아요. 그래, 창피하고 너무 싫어. 그리고 넌 여자잖아. 이혼하면 여자한테 더 불리한 거 몰라? 게다가 이제 막 암 완치돼서 네가 이혼하면 어떻게 벌어먹고 살래? 이혼하면 너도 곤란한 거야. 그걸 몰라서 일을 이렇게 만들어? 마지막으로 찾아와서 정말로 사과라도 하시는 거라 착각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어머님은 자기 체면을 하늘 높이 세워야 적성이 풀리는 분이니까 그 성정을 잘 알고 있어서 놀랍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고 있냐고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즐거운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복직을 준비하다가 그것도 내키지 않아서 그냥 집에서 혼자 그림을 끄적이며 지냈어요. 재미삼아 제가 그린 그림으로 웹툰을 만들어 온라인상에 올렸죠. 위암 치료에 대한 1년 동안의 일을 정리하듯 그린 웹툰이었어요. 생각보다 인기를 얻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얼마 전에 작가님이 올리신 웹툰 너무나 인상 깊게 봤습니다. 현재 계약 중인 출판사가 없으시다면 저희와 출판하시는 게 어떨지 제안드립니다. 제 웹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말로 저랑 계약을 하고 싶다고요? 네, 저희 출판사 대표님도 너무 흥미롭게 읽으셨다고 하셨어요. 괜찮으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계약을 진행하고 싶은데요.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서 지금 너무 얼떨떨해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죠. 꿈을 꾸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웹툰이 책으로 출간됐고 초대박은 아니지만 생활비는 마련할 정도의 돈도 들어왔어요. 인생 제2막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책 출간을 계기로 여러 곳에서 강연도 하고 희망과 소신 있는 삶에 대한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됐는데 사람들이 저를 향해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요즘도 가끔 강연을 나가요. 하지만 새 웹툰을 작업하는데 더 집중하고 있고요. 우연히 듣게 된 소식에 의하면 남편은 시누이 가족과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대요. 어머님이 그렇게 아끼는 두 자녀와 함께 살고 있으니 어머님은 정말 행복하시겠죠. 지금 와서 생각해봐도 제가 한 결정 중에 가장 잘한 결정은 이혼을 한 거예요. 이혼해준 남편한테 너무 고마워요.